안녕하세요. 저는 김석현입니다. 저는 인텔리전스 코리아라는 연간지 또는 연의회 매거진의 편집자를 맡고 있습니다. 본 발표문은 2021년에 인텔리전스 코리아에서 기획하고 있는 Liberalism for All 이라는 주제하에서의 글작업들을 위한 연구의 일부 내용을 공유하는 바입니다. Liberalism for All은 리버럴리즘에서 시대적 이념을 밝혀보고자 하며 또 그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도 글들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발표문은 그 글들 중에서 Liberalism in Time and Space의 글작업의 일부로서 문헌 연구를 통해서 리버럴리즘을 통시적으로 통공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하는 작업의 일부입니다. 저는 먼저 왜 리버럴리즘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가에 대해서 최근의 역사적 연원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9년의 독일 통일, 1991년의 구소련 해체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경제학자는 우리말로는 역사의 정원으로 번역된 The End of History라는 책을 남기게 되고요. 이 책에서 그는 리버럴리즘이 인류의 정치 사상의 마지막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는 끝났는데 그래서 인류에게 평화가 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념 시대에는 오히려 감춰졌었던 또는 덮어졌었던 종교, 민족, 종족 간 대립이 더 심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번역된 The Clash of Civilization에서 역사가 리버럴리즘의 종결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념 자체도 이제 과연 그거를 인류 역사를 해설하는 설명일 수가 있을까 하는 회의론을 전개하게 되고요. 헌팅턴은 문명 간 대립이 오히려 이후 인류 역사에서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후쿠야마의 리버럴리즘의 애찬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나아가서 2008년 9년의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 질서를 우리가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가 과연 유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또 던지게 됩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과연 인류가 또는 인류 문명이 이런 질병에 버틸 수 있는가, 또는 우리 사회 질서가 질병에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믿어왔던 가치관의 혼란에 빠질 때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서 원래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뭐였나, 문제의식이 뭐였느냐를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이 그렇게 리버럴리즘의 연원을 추적해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The Lost History of Liberalism이고요. 2018년에 나왔습니다. 아직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자 로센블라트는 1961년 스웨덴 태생이고요. 뉴욕에 있는 대학교인 쿠니의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이 책에서 로스트란 말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동안 리버럴리즘이 영미 자유주의로만 또는 개인의 권리로만 좁게 이해된 게 아주 제한된 역사였다라는 저자의 비판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저자의 책 속에는 쿠니의 유튜브 동영상도 있으니까요. 참고할 수 있습니다. 로스트 히스토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버럴리즘의 연원 또는 어원 자체가 이미 함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도 리버럴리즘의 어원이 리버라는 것은 이제 언급은 되는데 개략적으로만 언급이 돼서 저도 그 함의를 그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버럴리즘의 연호는 형용사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리버와 리버랄리스. 리버는 free, generous, 자유롭다, 관대하다 라는 형용사고요. 리버럴리스는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갖춰진 속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뤄보면 더 의미가 분명해질 텐데요. 리버럴리스의 명사형은 리버럴리타스이고요. 영어로는 리버렐러티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가 반대말에서 더 명확해지는데요. 반대말이 selfishness, slavishness입니다. 즉 여기서 liberalitas라는 말은 노예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노예스럽지 않은 계급은 관대해야 되고 자유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제 철학자, 정치가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키케로는 On Duty라는 책에서 리버럴리타스가 사회를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럴리타스도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라고 여겨져서 키케로는 리버럴 아츠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게 리버럴 아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네카도 On Benefits라는 책에서 사회가 잘 작동하려면 세 가지의 덕성이 서로 순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giving, 주어야 되고 receiving,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benefit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버럴의 어원은 또는 같은 의미는 1700년대까지 유럽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영어 표현인 리버럴에 대해서 영어 사전이 1768년에 제시하고 있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Not mean, not low in birth이니까 귀해야 한다는 뜻일 테고요. Becoming a gentleman도 이미 사회에서 상당히 좀 수준 높은 계층에 속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3번 Munificent, Generous, Bountiful 이라는 의미는 관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사회의 그 상층이 가져야 되는 덕목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1800년대에 유럽이 이제 혁명, 반혁명의 그 격변에 직면할 때 주로 보수파가 혁명파들을 경멸하는 뜻으로 지칭할 때 리버럴리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도 약간 비슷한 면인데 이즘이라는 뜻이 당시에도 약간은 이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던 면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리버럴리즘의 연원인 리버럴리스라는 뜻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어원 자체가 상당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버럴의 어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하다, 노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럴리스트들이 1800년대 그 유럽의 격변의 와중에 막상 디모크라시를 지지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저도 그걸 이해를 하지를 못했었는데 조금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800년대 많은 그 리버럴리스트들이 그 디모크라시를 위험하다고도 여겼고요. 그 혁명의 와중에 잔혹한 그 학살 같은 것들도 수반되면서 그 디모크라시가 리버럴하지 않다, 일리버럴하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귀한 행동을 하지를 않다라고 의심을 품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같은 뜻을 중복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은 그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었고요. 리버럴 디모크라시는 그 반대말이 일리버럴 디모크라시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 정치 사상가들은 디모크라시가 일리버럴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리버럴 디모크라시라는 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앞서 어원이 리버이고 free, generous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그 리버럴리즘의 안에 모순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free라는 말도 정치적으로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generous라는 뜻하고 같이 그냥 후하게 베푼다, 심지어는 공짜로 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에 있어서 이제 부각된 개념인 소극적 권리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간섭받지 않는다, 자유롭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적극적 권리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한 사람이 사회에서 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 소극적 권리를 강조하게 되면 자유시장 경제나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강조하게 되니까 리버럴리즘의 우파적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미국은 이것을 리버테어리언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인간다웠게 살 권리를 강조하면 보다 이제 적극적인 해석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또 프로그레시브라고 또 굳이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쪽의 그 리버테어리언과 프로그레시브 대립 자체도 리버럴리즘의 본원적으로 내재된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버럴리즘의 어원인 리버랄리스가 갖고 있는 보편적 함의를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리버럴리스나 리버의 그 덕인데, 사실은 이 원천적인 단어의 뜻만 보면 그것이 공자가 얘기한 인이나 맹자가 얘기한 덕과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이제 문명사회를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어떤 도덕적 가치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다면 비록 그 리버럴리즘이 서구 또는 유럽에서 들어온 개념이긴 하지만 그 연원을 볼 때는 상당히 보편성이 있고 인류적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리버럴리즘이 우리 모두에게 또는 인류에게 여전히 유효한 가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지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